나에게 총을 달라.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겠다. 중국 14억 인민이 공산당을 향해 직접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 걸린 독재자 타도, 현수막과 관영 매체를 뒤덮은 충격적인 댓글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시진핑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한 중국 내부의 소름 돋는 실상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중국 내 저항의 물결과 권력의 위기. 이것은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검열을 집단적으로 돌파한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3일 상하이 대극장에서 뮤지컬 레 미제라블 40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이 끝난 후 많은 관객이 자발적으로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판 레 미제라블의 주제가로 한때 중국 본토에서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홍콩의 우산 혁명과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렸으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창아이자 홍콩 사회 운동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이것은 분명 사전에 연습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자 모두가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분노를 느끼지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홍콩 거리에서 불렀다면 즉시 수많은 경찰이 들이닥쳤을 노래가 상하이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특정 웹페이지, 웹사이트 영상 이미지 또는 기사 아래에 공식적인 서사와 일치하지 않는 짧은 댓글을 남깁니다. 중국의 더우인 플랫폼에는 고도로 민감한 콘텐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6.4 천안문 사태 이미지 좌우지향, 전 총리와 탱크맨의 영상, 심지어 시진핑을 암시하는 위니와 같은 동음이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네티즌은 또한 공산당의 공식 뉴스 보도를 배경으로 활용하며 댓글창에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리한 댓글을 게시합니다. 네티즌들은 이 현상을 처음치 전국적인 타워 차징 컷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을 반영하며 저위험 형태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엄격한 검열이 실패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후 중국 네티즌들 사이의 여론은 급격히 갈라졌습니다. 일부 샤오퍼농 민족주의자들은 공식 노선을 따라 미국을 침략국이라고 비난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베네수엘라 인민의 해방을 축하하며 트럼프가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을 공산당으로부터 구해내기를 미묘하게 희망했습니다. 더우인 라이브 댓글창은 SOS, 나를 구해줘 같은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아내가 재판을 위해 뉴욕으로 압송된 후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뉴스 영상은 더우인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았으며 일부는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타워 차징 행위는 작년 말부터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폴란드 공산당을 금지하자 많은 중국 본토 네티즌들은 댓글창에서 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의 영상 기반 소셜 플랫폼에서 한 블로거는 전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봉기를 일으키자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호출은 네티즌들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으며 여러 군종의 퇴역 군인들까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 블로거는 해당 게시물이 4만 개의 좋아요와 1만 3천 개의 댓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말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 세계 중국인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평화와 정의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언제든 대기하라는 한면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발행된 지 90분도 채 되지 않아 댓글창은 비판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어떤 댓글에는 일본의 사이 타키 총리는 자신의 자산을 공개할 용기가 있다. 당신들은 감히 할 수 있는가? 14억 인민을 대표하여 당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누구든 전쟁을 선동하는 자는 내가 먼저 처단하겠다. 총 한 자루만 주면 지금 당장 공항으로 직행하겠다. 익숙한 얼굴 중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실 때는 나를 부르지 않더니 싸울 때가 되니 나보고 죽으라고 부르는구나. 미안하지만 배터리가 다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선을 넘는 댓글들이 트위터나 유튜브가 아니라 인민일보 자체 앱의 게시물 바로 아래에 나타났으며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모두 삭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계정에서는 전 국민이 군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상의 댓글창이 지도자의 자녀들부터 먼저 보내라는 메시지 릴레이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요약했듯이 지난 10년 동안 관영 매체가 털리는 것은 가끔 발생하는 사고였지만 이제는 관영 매체가 털리지 않는 것이 진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빈번한 발생 관영 매체에 대한 반발 더우인에서의 타워 차징, 그리고 시위 노래를 크게 부르는 관객들은 공산당 통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임계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월 4일 마두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한 중국 네티즌은 더우인의 천안문 광장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여기 숨어 있다. 누가 감히 나를 체포하겠는가?" 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군대에게 중공 지도자 시진핑을 체포하라는 명확한 암시였습니다. 댓글에서 많은 네티즌은 인민을 배신하는 한 누군가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이들은 생포할 필요도 없다. 벙커버스터 미사일 한 방이면 충분하다. 거북이가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일부는 더 나아가 참수 작전을 지지한다. 주요 목표물부터 먼저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치평론가 구하둔 여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타워 차징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갑자기 용감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청년들이 압박감 속에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인 플랫폼과 졸업생 취업 조사를 보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 계층이 진정으로 고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 조금 고생하면 미래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고난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큰 변화는 중국 공산당식 민족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관영 매체가 어조를 설정하면 인터넷은 즉시 애국적인 샤오포농과 돈을 받는 댓글 부대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똑같은 주제를 보면 댓글창은 빈정거림과 냉소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주의가 실업을 해결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타워 차징 자체는 실제로 저위험 형태의 저항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에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욕하는 대신 어색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타워 차징 댓글은 한두 개씩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개씩 쏟아집니다. 이는 소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대중 사이에 공유된 공명임을 보여줍니다. 구하두는 이 현상이 실제로는 중공체제의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믿습니다. 정권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인심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식적인 서사의 농담풍자 방해로 대응하기 시작할 때 공식적인 권위는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 해외 중국 관측통들은 2025년 중국을 상징하는 단어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권조직의 전무이사인 조펀스는 타워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조는 중국 자체가 탑 모양의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꼭대기에는 권력을 쥔 소수가 있고 바닥에는 대다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권력 거짓말 공포를 통해 통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공산당이 쌓은 탑은 처음부터 정당성이 없었으며 이제는 점점 더 속이 비고 불안정해져 붕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2025년의 경제 하강 곡선 속에서 과거에는 탑의 중간층에 있었을 법한 사람들이 탈출구 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형은 긍정적인 것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야망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탑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는 2025년 하반기에 타워 차징 효과가 계속 나타나며 대규모 현상으로 진화했다고 관찰했습니다. 공산당의 엄격한 감시 아래서 많은 사람이 저항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정치체제를 조롱하고 시진핑을 비웃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명백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미묘합니다. 사람들이 즉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하고 자동화된 AI 모니터링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이 이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매일 시진핑을 위한 새로운 별명과 암호를 만들어냅니다. 조는 대중의 불만이 계속 커짐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이 공식 서사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2026년에 대규모 타워 차징 운동이 폭발할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침식되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권위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자신을 마오쩌둥의 모델로 삼아 공산주의의 황제의 꿈을 끝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 미완성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진핑의 전처에 따르면 그는 매우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절대 권위를 세우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가 세 번째 임기에 들어선 후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공산당과 시진핑 자신은 체제 안팎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초기 반시진핑 정서의 물결 속에서는 불교 비구니들까지 예상치 못하게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비구니 3명이 광둥성 남화사 근처에서 시주를 구하다가 당국에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가짜 비구니라고 비난하며 쫓아냈고 광둥성 사호관의 지역 관료들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영상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3명의 비구니는 영상 응답을 녹화하여 시진핑과 다른 지도자들을 분노하며 저주했고 그들이 매장될 땅도 없이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들은 경전을 읊고 시주를 구할 뿐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몇 끼의 식사만을 청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만약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계율을 어긴 것이며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여기서 내 마지막을 라이브 스트리밍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3명을 대표해 말한 한 비구니는 중공은 우리를 가짜 비구니라고 부르지만 사찰 내부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비구니들은 매일 공개적으로 돈을 나눠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래서 사찰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왜 우리가 당신들의 사찰에 머물지 않았겠는가? 그곳은 불결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불결하다. 우리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오늘날까지 당신들은 단 한마디의 진실도 말하지 않는다. 이른바 왕이라는 자들이 거의 10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해 왔으면서 여전히 매일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인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중국의 비극인가? 아니다. 전 세계의 비극이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당신들 공산당원들의 행태다. 이 모든 속임수와 사기. 이것이 정말 괜찮은가? 당신들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중국을 통치하면서 여전히 중국 인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소위 국가 지도자들, 소위 공산당 우두머리들에게 묻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가? 이것은 이제 수치심의 문제도 아니다. 당신들은 죽어서 묻힐 곳도 없어야 마땅하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독립평론가 2장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의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암호화된 농담과 블랙 유머가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은퇴한 중공 관료는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시진핑이 처음 집권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를 저주한다.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이 붕괴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과 관리들은 시진핑에게 찐빵이나 위니더푸 같은 별명을 붙이는 것을 즐깁니다. 이전에 유출된 중국 국내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시진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감한 키워드는 최소 2,000개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관들을 극도로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의 권위 상실은 4차례의 파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그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당의 핵심이 된 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킨 뒤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강행하여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종신 집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첫 번째 반시진핑 정서의 물결은 주로 고위 공산당 엘리트의 자제들과 정치체제 내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당시 당국은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를 공격적으로 홍보했고 이는 당과 정부기관 전체에 광범위한 원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이른바 홍위대가 주도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우한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시진핑은 개인적으로 발병 은폐를 진두지휘하여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런즈창은 시진핑을 벌거벗겨진 채 황제가 되겠다고 고집하는 광대라고 부르며 매섭게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중국 안팎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런즈창은 나중에 부패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평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0년 2월 법학자이자 신공민운동의 지도자인 쉬즈융은 시진핑의 하야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홍콩, 민주화 시위, 우한 코로나 발병과 같은 중대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쉬즈융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사회 전반으로 더 멀리 퍼졌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봉쇄를 직접 지시하고 배치하여 끝없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했으며
이는 마오쩌둥 치하의 3년 대기근에 비견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펑리파라는 중국 시민이 베이징의 사통교에 반시진핑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한 현수막에는 우리는 음식을 원하지 코로나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 봉쇄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엄을 원하지 거짓말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혁을 원하지 문화 대혁명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투표권을 원하지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노예가 아닌 시민이 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동맹휴학 동맹휴업, 독재자이자 매국노인 시진핑을 축출하자고 쓰여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말 전국적인 백지 운동이 일어났고 시위대들은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하야하라 와 같은 슬로건을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시진핑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러한 행동들은 정교하게 구축된 그의 이미지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네 번째 파도는 시진핑이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를 확정한 후 찾아왔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핵심 요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공식 선전에서 시진핑은 당 자체로 묘사되었고 당은 곧 시진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진핑에 대한 반대와 공산당에 대한 반대가 결합되어 둘 모두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거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 파도는 당국이 예고 없이 갑자기 봉쇄를 해제하여 대규모 코로나 확산과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배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후 중국 경제는 깊은 공영에 빠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고 기업 파산이 속출했으며 실업률이 급등하고 인민의 생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당국은 민간 기업을 달래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동시에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투자자들을 겁주는 전국적인 방한첩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경제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논의도 금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공 관료 사회 내부에서도 관리들의 사적인 대화는 시진핑을 향한 무절제한 조롱과 비꼬기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해집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 법학자 옌홍빙 교수는 최근 영상에서 시진핑이 예전에는 베이징 관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주제였으며 모두가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 관리 친구들이 전해온 메시지에 따르면 관리들은 사적인 교류에서 거의 항상 거침없이 시진핑을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품이 없는 별명들이 사적인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문화 대혁명 말기 관리들이 4인방을 조롱하던 것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진핑을 경멸하며 그가 교체될 수 있고 자신들이 시진핑의 자리에 있다면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 중하위직 관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옌홍빙은 이 현상이 사실 장기간에 축적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이 모든 사람의 재정적 관직적 경력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마오쩌둥을 모방하여 공산주의의 황제가 되려 함으로써 다른 유력한 공산당 가문들이 최고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산당 2세대 가문들이 권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진핑의 재능과 덕망이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아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중공 관리들에게 소위 절대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제, 문화, 정치 프로젝트 등 그가 직접 진두 지휘하고 주재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미완성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23년 이후 중공 군부 내에서 심각한 내분이 발생했고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수많은 장성들이 해임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직접 75건명의 장성을 진급시켰으나 그중 거의 절반이 낙마했으며 이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진핑이 모든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압니다. 옌홍빙은 시진핑이 직접 육성한 인재들이 중대한 부패 문제에 연루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위신에 가해진 타격이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옌홍빙은 현재 중공의 관리들이 거의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정무를 소홀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현재 국가 통치 능력은 시진핑의 위신 붕괴와 함께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관료 사회 전체가 그가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단지 현대적인 스파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국가 테러리즘의 공포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옌 교수는 올해 중국에서 관료들의 불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으며 인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비정상적인 행보는 그를 인민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중공 관리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미래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